이 포럼이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이 포럼 출범이 한국과학언론인회의 활성화에 정말 지진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바실련 3국장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과학을 많이 챙겨온 그 이력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과학 언론인회가 많이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판교, 완교를 중심으로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 되고 나머지 안산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이제 북쪽에 대진대학이 있는데 대진 테크노파크라든가 또 안산에 있는 경기 테크노파크 이런 여러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을 각자 다 운영을 따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히 광교하고 판교가 우리의 그 관리 영역에 들어가죠. 정확하게. 나머지 이제 지원 영역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광교 쪽은 바이오가 주로 중심이 되어 있고 판교 쪽은 이쪽은 이제 그 IT가 이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레이티스트한 뉴스는 지금 현재 판교에는 920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920개. 거기 70%가 ICT입니다. IT. 그리고 대부분이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콘텐츠 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 920개가 들어와 있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6만 5천 명입니다. 6만 5천 명인데 그 가운데서 5만 4천 명이 R&D 인력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인원이 6만 몇 명의 인원이 20대에서 30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 세대로. 전 세계에서 이런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간 거기서 나오는 그 매출이 6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그 건너편에 있는 저 기흥 쪽에 삼성전자가 205조가 되거든요. 그럼 205조에 비해서 60조가 상당히 적지만은 그러나 제조업에서 나가는 205조라는 거하고 여기서 이쪽에서 나가는 60조라는 것은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하지. 임팩트가 산업의 전후방 효과라든가 휴먼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큰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두 개의 삼성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엊그저께 도지사한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수요 조사를 하려고 그러죠. 그 중에서 뭘 원하는지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판교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판교가 시작이 된 지가 10년이에요, 올해가. 그러니까 10년 차 올해가 완전히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끝납니다. 개발 계획이 딱 개발 끝나고 이제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만 좀 잘 하면 됩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그 옆에 옛날 도로공사 있었던 성남 쪽 빠진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세종연구소 있는데 그쪽에 판교하고 비슷한 땅의 크기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넥스트 판교, 제2판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 판교는 1판교에서 했던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강점, 약점 이런 거 다 분석을 해갖고 새로운 1판교가 개발의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2판교는 디자인의 시대로 해갖고 하겠다는 거. 그런 전략을 저희들이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또 미래부가 또 도시공사가 하지만 거기까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뭘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도시로 어떤 실증 도시를 만들까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 몫이가 되는 거죠. 혁신 클러스터라고 요즘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세계의 어떤 그 경쟁 관계를 보니까 옛날에는 국가 대 국가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 국가가 모든 국가의 경쟁력을 끌고 나가고 거기서 원동력이 돼서 끌고 나가고 거기서 국가의 장래를 갖다 결정짓고 하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 지난 한 20, 3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국가가 아니라 이제 지역이 돼요. 지역의 경쟁력이 그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하게 되고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너무 또 격차도 심해지고 하니까 거기서 아이디어 나온 게 뭐냐면 그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 강점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지역을 대표를 할 만한 그 기업, 산업, 대학 요거를 한꺼번에 해갖고 거기서 경쟁력을 갖고 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혁신 클러스터를 갖다가 포진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공부할 때는 혁신 클러스터를
반드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이 나와서 쭉 나가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제조업에다가 IT가 들어가서 이거 나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독일이 나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오바마 정부 미국도 그 혁신 클러스를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이름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오바마 정권 6년 지금 6년인데요. 오바마 정권 6년 동안 그 해온 게 뭐냐면 확실하게 혁신 전략을 짠 거예요. 이노버티브 아메리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지금은 혁신 클러스를 미국은 누가 하고 있냐면 브루킹스 연구소가 민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모든 클러스터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발신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집단에서 직접적으로 나와갖고 중도 보수적 브루킹스 연구소가 거기서 혁신 클러스 정책을 해갖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한테 주면서 미국의 전체를 끌고 나가게 하는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가 지난 총선에서 상원 하원 다 뺏겼어요. 공화당한테 다 털렸으면 지금 이제 레임당이 보통 레임당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인기가 지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50% 넘어갔어요. 2년 8개월 만에 지지율이 50%를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 오바마가 의회 연설에서 올해 연두교서 유니언 스테이트 어드레스에서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봐라 6년간 내가 한 게 뭐냐 일자리 창출했고 첨단 산업 키우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다들 박수치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오바마 정권을 지탱해 준 게 이노베이션이고 그 이노베이션 지탱해 준 게 미국 경제라는 거죠. 그 핵심에 이제 혁신 클러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제 본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혁신 클러스라는 말은 안 썼었는데 우리는 옛날에 대덕단지니 뭐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혁신 클러스라는 말로 다 바꾼 거죠. 단지 개념에서. 그래서 혁신 클러스터는 이거는 환경까지 주로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래서 생태계란 말을 쓰는 게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생태계를 만들어준 개발이 아니고. 그래서 지역이 있고 지식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그다음에 제도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혁신 클러스터가 이제 그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지금 혁신 클러스터 이렇게 많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광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지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있어요. 에리카 캠퍼스 주변으로 해서 에리카 캠퍼스 가보셨습니까? 한번? 취재 다 해보셨어요? 에리카 캠퍼스는 대학이 있고 그 안에 그 벤처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중소기업이 있고 바깥에 LG가 같은 대기업이 있고 더 바깥에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전기연구원이라든가 시험원 같은 게 있고 또 바깥에는 그 근처에 경기 테크노파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하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산업과학기술대학도 있고 이렇게 과학기술대학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공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 판교는 역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명의 20, 30대 젊은 사람들 6만 명이 주야로 일하고 판교 24시는 다급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좁은 지역에 모여서 20만 평인데 그 지역에 모여서 6, 7만 명이 복닥되면서 24시간을 활기게 돌아가는 데는 전 세계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이런 이른바 맥시멈 시티라는 거죠. 그런 맥시멈 시티가 전 세계에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이제 안산 사이언스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물론 광교도 뭐 제가 이제 있는 그 지역도 광교인데 5개 이제 4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입주해 갖고 그 중소기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바이오 같은 데는 4명의 여성 4명이서 거기서 연간 매출 20억 올리는 벤처기업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작지만 야무진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거의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봐서 저는 나중에 다 올려놓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1개 그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구는 1,200만 명입니다. 1,200명. 그리고 여기에 등록된 전국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100만 명인데 35만 명이 경기에 살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동서남북이 다 격차가 있어갖고 하나의 그 우리나라의 얼굴을 보는 셈이랑 똑같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하고 지역적인 어떤 그 차별도 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모든 지표가 경기도의 생산력이라든가 뭐 이런 지표들이 대개 경제적 지표가 한 10%, 20%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표, 그래서 연구 인력, 첨단 기업 수, 이건 40%를 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경기도의 지금 GDP는, 개인당 GDP는 우리나라 평균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저기 그 발표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경기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경기도에서 할 일은 첫 번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충분히 경제적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라는 거죠. 왜 40%나 갖고 있는 능력이 왜 10%밖에 못 내느냐는 거죠. 여기에는 경기도가 갖고 있는 스스로 갖고 있는 문제, 그걸 발굴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수도권 뭔가 규제 같은 거 걸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올바로 된 과학기술 정책이 중앙하고 지역하고의 합치된 과학기술 정책과 산업 정책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좋은 인력을 갖고 있고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경기도를 못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리는데 경기도 전체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성공적인 도시라든가 성공적인 지역 아니면 성공적인 산업과 성공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발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국내로 발신하고 밑으로 발신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잘 살고 또 하나는 세계로 나가는 경기도로. 그래서 경기도는 그 중간에서 스스로도 살지만 지역을 끌고 가는 선도 역할을 하고 국가를 끌고 가는 것도 되고 세계를 향하는 게이트웨이가 돼야 된다. 보면은 저기 정부의 그 지금 그 R&D가 작년에 17조 9천억이고 올해 18조 8천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 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는 것은 한 2조 3천억 정도 돼요.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대덕으로 많이 가요. 대덕하고 그다음에 서울, 부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가 상당히 적어요. 2조 3천억인데 그러면 경기도 스스로가 얼마큼 내느냐? 2천억을 한 3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점점 과학기술 예산을 줄여갖고 지금 2천을 이제 밑돌게 될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 2천 가운데서 또 그러면 실제로 연구개발하는 대로 얼마큼 가느냐 했을 때 경기도에서 연구개발한다고 하는 장소는 그것은 저희하고 나노기술원하고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뭐 하고 포함해 안산 뭐 이런데 그다음에 대진 이런데 포함해 갖고 그게 6개 기관이 되는데 6개 기관이 들어오는 게 얼마 안 돼요. 그게 한 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들어가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쏟아붓는 2조 3천억은 전부 대학으로 확 흩어졌어요. 대기업이 CJ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있죠. 학교가 있고 공공연구소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구를 짓게 되면 벤처기업 같은 게 들어올 거고 빌딩 짓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중소기업 중소 대기업, 대학하고 공공연구소가 다 들어오는 산학연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생산까지.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전체 플로우가 R&D서부터 쭉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는 저는 바이오 벨트로 대한민국 경제를 끄는 바이오 벨트로 지금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산인데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있고 경기 테크노파크 많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안산도 그렇고 지금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지금 인덕원에도 생기고 뭐 많이 저기 그 용인에도 생겼어요. 용인이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기도 내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경기도가 세수 목표보다 1조 원을 더 끌었어요. 그래갖고 경기도가 돈방석에 앉게 돼 1조 원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저기 광교와 동의 아파트들이 붐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많이 팔린 거예요. 거래가 됐고. 광교는 또 서울공항까지는 2.4km예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층 이상, 12층 정도까지가 맥시멈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전에는 12층까지 한다면 너무 아깝다 했는데 지금 오히려 난 거죠. 왜냐하면 15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섞여지지가 않아요. 딱 그 건물에서 그냥 하루 종일 살고 이 건물 끝나는데 낮이니까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놀게 해요. 그래서 모빌리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한계가 한 10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실리콘밸리 가보세요. 높은 빌딩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계속 수시로 만나고 모임 같죠. 그러니까 빌딩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뚝 떨어져요, 그게. 오히려 지금은 판교가 고도 제한에 걸린 게 판교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오종원이들하고 10년간 해서 올해 끝나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판교 끝에는 그 산학연 지원 빌딩이라고 짓는데 거기 지금 각 부처들이 마지막이라 그래요. 뭐 경쟁이 뭐 치열합니다. 대학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지금 가갖고 이건 너무 그 재미가 없다. 그래서 요건보다도 우리가 비틀맵이라 그래갖고 뭐 등고선도 나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푸른 녹색도 나오고 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다가오게 비틀맵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판교가 가장 약한 게 젊은 애들은 밀집되어 있는 맥시멈 시티인데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판교를 문화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하면서 판교의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실리콘밸리 가면 실리콘밸리 지도도 팔고 액세서리 팔고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갈 것인에 대한 책도 나오고 적어도 실리콘밸리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수백 편이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그 생성 같은 것 관련된. 근데 판교에 대한 논문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순수 민간 차원의 발전된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러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역동성을 지금 부여해주는 상징하는 거를 됐는데도 책 하나 안 나오고 논문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전히 그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문화로 하고. 이러다가 사고 난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 판교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한 일이 환풍구 가갖고 기도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일이. 그리고 의회에 불려갖고 제일 많이 깨진 게 또 환풍구 사건 네가 처리해라. 한참 깨다가 당신이 있을 때가 아니지. 제가 그 사건 난 다음에 됐거든요. 그래서 한참 절 깨다가 맞아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지.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불러요. 왜 그랬느냐? 거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내갖고 연주자 같은 사람 한 두 사람 불러서 하고 점심시간에 그 광장에서 와서 구경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걸 했어요. 근데 했는데 여전히 이제 갈급하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그러니까 미래를 담보한 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A리그가 벌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큰 홀이 있는데 국제홀이 있는데 국제홀에서는 A리그에 가기 위한 프리리그를 갖다가 B리그를 해서 경연대회 열어서 그런 애들한테 인증표를 주면서 야 얘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야. R&D 기금이 있으니까 돈을 줘서 가게 하는 거죠. 여기는 A리그의 집단이 돼갖고 얘네들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데가 요 직접 관리하는 데가 요 3개가 있습니다. 요건 지금 산학연은 지금 막 짓고 있어요. 10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요 3개가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교에서는 그렇고, 광교에서는 또 다른 나름대로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를 갖다가 이제 글로벌 ICT화 허브로 한다. 요거는 뭐 변함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도약한다 하는데, 요게 첫 번째 지금까지 이렇게 그 설명했던 종전에 한 1년 동안 설명해왔던 자료입니다. 옛날에 Y2K 사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되게 되면 전 세계가 막 떨어지고 Y2K. 근데 Y2K 그래서 저도 그때 정보과학부장 할 때 Y2K에서 어마어마하게 정부 상황실 만드는데 앞장서고 가서 그날 Y2K 이제 2000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랑 같이 앉아갖고 상황실에 앉아갖고 지금 KT 빌딩에 앉아갖고 자 넘어간다. 딱 했을 때 전 세계로부터 달라지면서 비행기 떨어지고 막 사고 날 줄 알았는데 아니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사기꾼이 사기 쳐먹은 거야 이게. 그럼 그 돈을 그러면 전 세계에 Y2K 그 돈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Wherever Money Gone Y2K. 그래서 그 누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더니 어디가 있냐면 벵갈로르에 가 있다는 거예요. 벵갈로르에. 저희는 현재 한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씁니다. 400억 가운데서 이렇게 조직이 아주 작고 120명밖에 안 돼요.
400억 쓰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희한하게 이거 5년 됐어요. 올해가 이제 올 5월 달이 5년이 됩니다. 합쳐진 거. 이게 각자 따로 있던 것들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던 거. 5년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정책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 스태피, 키스텝 뭐 이런 식의 어떤 연구가 있어요. 여기 정책 연구소이지만 그런 정책 연구를 하는 팀이 있고 여기는 뭐냐면 중소기업 R&D를 지원해주는 파트예요. 여기가 현재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갖다가 핸들링을 합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이제 기업들은 여기는 바이오 센터하고 천연물 시장 연구소인데 여기가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경기도 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실험을 대행해주고 뭐 분석 평가해주고 약효 성능 같은 거, 효능 같은 거 평가해주는 단데 그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자기들도 실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R&D도 나와요. 주로 여기서 나오는 R&D 소동물도 있어요. 동물 실험도 하는데 R&D에서는 주로 요즘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질병 쪽으로 막 했었는데 그건 너무 시간이 걸려갖고 상당 부분을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똑같아요. 하나는 기능성 식품하고 그 화장품하고는 거의 같이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약간 샛길로 빠지면 화장품이 되고 식품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 게 뭐냐면 이제 소셜 테크놀로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제 축산 어떤 그 폐기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질병들 각종 동물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회적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고 또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제3세계로 나가는 적정 기술도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이쪽이죠. 이쪽인데 지금 제가 오면서 요걸 싹 뜯어 고쳐 갖고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마다 전부 다 전략팀을 만들고 해놓고 요거 하나 만든 거죠. 또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본부를. 저는 제가 그리는 게 이겁니다. 왜 경기도가 혁신 클러스터,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심에 서야 되느냐를 제가 설명하는 거죠. 제가 그린 겁니다, 이게. 경기도를 펼쳐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경기도 포텐셜을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왜냐하면 IRCC라는 모임이 있어요. 산업혁신 클러스터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미. 근데 이 협의회가 경기도 전 지역을 14개 중점 분야별로 해서 1,400개 기업이 다 돼 있어요. 기업하고 이렇게 혁신. 또 하나는 경기도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학이. 경기도는 53개 대학이 돼 있어요. 이 협의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협의체를 제가 모아갖고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판교에다가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만들었어요, 몇 개를.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융합 클래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창의 디바이스 랩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3D 프린터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거 갖다가 지금 애들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걔네들 수술 외과 수술팀하고 우리하고 조인트를 맺어갖고 그래서 거기서 IT로 보내면 여기서 3D 프린터 갖고 해서 보내주고 해서 서로 이런 협약을 맺어갖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애들이 와서 노는 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데모를 해보는 거죠. 여기 와갖고.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은 뭐냐면 가장 큰 굵직한 통신망을 미리 깔아놓고 거기서 각 기업들이 서비스 실험을 해갖고 거기서 사업을 착연한 거예요. 이게 원래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다 뭐다 하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그런 공공 섹터들이 전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서울에서 실험을 하고 서울의 R&D 인력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맨날 방빼 하는 게 일이에요. 방 빼고 이거 집어넣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네트워크 해갖고 이것이 글로벌 ICT 허브가 되고 이런 기업들 주변에서 대학하고 받쳐주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R&D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기술개발 고유 그거하고 합쳐서 하는데 여기는 판교는 프로들의 전쟁터가 되고 프로들끼리 부딪히고 한국 경제 아니면 한국 경제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세계로 나가는 게이트웨이가 되게 하려니까 이제는 R&D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 결과 중심으로. 여기서는
긴 연구를 뭐 이렇게 할 건 없다. 기초 연구는 딴 데서 다 하고 여기서 하자.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이 많습니다. 은행장이 주도가 된 기업은행장이 주도가 돼갖고 만든 것을 이른바 아너스 클럽이라는 거 1조 원 클럽. 지금 몇 천억이 되는데 그 1조 원에 가기 위해서는 클럽도 있고 풀이 1조 원 클럽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이 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판교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하나 만들어갖고 여기서는 좀 뭐 큰 시야를 갖고 좀 준엄하게 이렇게 좀 판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만들고 이걸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광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 바이오밸리도 제약단지 다 있습니다. 쭉 가갖고 대학들이 표준돼 있고 이렇게 쭉 넘어가죠. 이걸 전체로 해서 국가 미래를 담보할 바이오벨트, 산학연 바이오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허브가 돼갖고 바이오 허브가 돼갖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생태계도 지금 이제 첨복단지 해갖고 그 오송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건 자연스럽게 된 거 거기는 돈을 막 넣어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더 자연 생태가 유지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생태가 돼 있는데 뭐 광고를 잘못해서 그런지 뭐 했는지 몰라도 지난번 첨복단지 때 3등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딴 데가 1등이 되고 거기가 1등이 되고 정치적으로 물론 한 거겠지만 여하튼 여기도 지금 광고도 만만치 않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 쪽도 중소기업 그냥 벤처 창업하는 건 딴 데 하라는 거죠. 저희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일 날 도지사랑 같이 이제 협약을 맺는데 생기원하고 그다음에 저기 키스티 정부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4자 MOU를 맺고 여기에 날쌘돌이들을 아주 잘하는 그 사람들을 구성해갖고 기술혁신 지원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로 이제 기업이 중소기업이 오면 엄선해서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엄선해서 자 그럼 일로 딱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해갖고 들고 너는 어디가 적당한지 해서 데리고 가갖고 끝에까지 얘네들 파이널까지 가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이 시스템입니다. 제가 와갖고 그 바이오 센터 보러 니네들이 그동안에 서비스한 거 하고 이거 갖다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려줄 테니 해서 거기다 점을 찍어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제가 이제 그려줬어요. 이렇게 놓고 처음에 R&D서부터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상업화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윈의 바다를 지나서 절로 이제 시장으로 가서 성공하는 거죠. 이런 그 브랜스콤의 이 이제 데스밸리 이론을 갖다 붙여놓고 니네가 서비스한 걸 한번 찍어봐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또 찍었더니 되게 여기서 율로 넘어가는데 제일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본연의 기관으로서는 잘 하고 있는 셈이죠. 그나마 그래도. 다리를 나갔고 이노베이션 브릿지예요. 이노베이션 브릿지를 나갔고 이 기업들이 R&D에서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이 기술개발하고 상업화까지 가는 요 데스밸리를 넘어가는 다리를 많이 놔줬더라는 거죠. 또 하나의 측면을 보니까 상업화됐는데 이 상업화된 게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려면 이 다윈의 바다 다 죽어요. 또 여기서 한 번 죽고 두 번 죽어요. 이 다윈의 바다는 약육강식과 그렇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사회고 엄청난 그 이제 그 경쟁이 세게 벌어지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바다가 다윈의 바다인데 이거보다는 깊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이것도 그 넘지 반드시 그 지나가야 될 이제 바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넘어간 걸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보니까 이렇게 됐길래 앞으로는 더욱더 목적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하자. 그래서 전주기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보다는 이쪽 부분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중소기업 지원은 뭐냐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그린 거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어디 속하는지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시험에서. 이거 굉장히 스키마틱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정교하게 되면 이거 하나가 박사학위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그 어느 그 유수한 기관에 공공 섹터의 어떤 R&D가 저런 어떤 데스밸리 곡선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아끼는 그림입니다. 아까 그 판교 그 그림하고 요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갖고 그럼 우리는 어느 상에다가 그 위치시키고 그래서 강약 중강약.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니까 경기도 같은 거 지역은
지역은 지역 경제 논리가 있어요. 한 놈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 이제 북한 문제, 접경 지역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남북과학기술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남북과학기술 협력 그 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지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견이냐면 동서독이 갈라졌을 때요. 동독과 서독이 갈라졌을 때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모빌리티가 연간 한 5천 명씩 왔다 갔다 했어요. 통일되기 전에도. 걔네들은 5천 명 정도가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이유로 딴 데는 못 가서 과학기술자들만 5천 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터지면서 했고. 근데 그때 통일 협약을 맺을 때 많은 부분에 협약에다가 과학기술 서밋, 사이언스 서밋이라고 그래요. 양쪽에 과학기술, 내놓으라는 과학기술자들이 들어가서 그 내용 중에 과학기술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뭐냐면 동서독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지역에다가 많은 혁신 클러스를 갖다가 포진을 시켜요. 그러면서 동서독의 격차도 줄이고 균형 발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앞장서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스 플랑크가 이제 들어가고 프라운호퍼는 한참 늦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이 없고 전부 국책 사업들이 국영 사업이니까 프라운호퍼가 갈 게 없어요. 그래서 프라운호퍼는 잠시 시간을 두고 이제 들어가고 막스 플랑크가 일단 들어가요. 근데 막스 플랑크가 들어가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말썽이 나니까 막스 플랑크마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불화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연구기관이 있는데 헬르먼츠 연구기관이라든지 라이프니츠 이런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수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네가 동독에다가 완전히 끌고 와서 네가 다 토막 내고 뭐 해라 하고 막스 플랑크는 거룩하게 베풀면서 싹 들어가서 폼을 탁 채죠. 나중에 이제 산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딱 하는데 그게 전부 안에서 이거 한 거예요. 걔네들 동서독도 거기가 거리가 155마일 똑같아요, 우리랑. 동서독도. 그렇게 돼. 그 다음에 그 끝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드레스덴인 거죠. 동독에서 제일 중심에서 드레스덴을 그 허브들의 확실한 거점으로 딱 하고 드레스덴에다가 IT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최고의 독일에서 최고 첨단 기술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하고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 입장에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인정해 주는구나 어느 정도 먹혔으나 하는 식으로 해서 스무드하게 나가게 하는 물론 케미칼 본딩까지 가려면 앞으로 30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독일 대사를 만났더니.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경기 북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쪽에 이제 파주서부터 시작하고 쭉 해서 저쪽 갈 때 이제 가평 이쪽 지역까지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할 게 많아요. 자연 생태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 남북한이 이제 터지게 되면 에너지 교류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교류를 하려면 거기에 사이클하고 여기 사이클하고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요. 그 시스템을 누가 중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첨단형, 새로운 형태의 송전소, 변전소도 필요하고 또 에너지가 한꺼번에 쭉 갈 수 없으니까 에너지 스토리징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리고 당분간은 북한 지역에다가 이걸 다 깔 수가 없어요. 망 같은 거, 인프라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는 뭐냐면 지역별로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종합적으로 한 거. 그러니까 분산형으로 할 때는 거점이 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과학기술 쪽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하고의 관계는 뭐냐? 판교하고 관계는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제일 자랑스럽게 내놓는 게 딱 하나예요. IT입니다. IT예요. 그 IT를 판교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쪽에 큰 어떤 벤처 단지하고.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 와 계시지만 한번 우리 그런 아이들 한번 내보고 있어요, 지금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판교와 광교로 있지만은 저희들 기관이 G스텝인데 경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제 프로모션이에요. 근데 G를 그래서 저는 경기라고 하지만 경기 그린 글로벌을 해서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 이제 포부를 갖고 지금 이제 2달 됐습니다. 2달 된 쫄자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좀 큰 포부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선배님들이 좀 더 정교하게 좀 잘 다듬어 주세요. 고맙습니다.